자, 지금부터 이제 세 번째 단원, 네 번째 단원 남았어요. 여러분, 공통수학원의 70%가 끝났어요. 7개 챕터를 했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이제 세 챕터만 더 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챕터로 넘어오면서 조금 쉬워져요. 거짓말 아니에요. 못 믿는 것 같은데 조금 쉬워집니다. 조금 할만해요. 그래서 지금 뭘 할 거냐면 경우의 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건데, 경우의 수 알죠, 여러분? 그 계산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 그거 할 거예요. 하나만 해볼까? 뒤쪽에 넘어가서 문제 한 번만 풀어볼까? 1번, 서로 다른 두 개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6의 배수가 되는. 주사위 던지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와? 1에서부터 6까지 나오지. 그래서 1에서부터 6까지 수가 나오는 주사위를 몇 번 던지냐면 2번 나올 건데, 그 2번 나오는 눈의 수들을 A하고 B라고 표현을 할게. 그럼 A도 1에서 6까지, 그 다음에 B도 1에서 6까지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 두 개의 눈의 수를 갖다 더하면, A하고 B를 더하면 최소 얼마? 2에서 최대 얼마까지? 12까지 가능한 거겠지. 근데 그 2에서부터 12까지 값 중에서 6의 배수가 되는 건 뭐가 있어요? 6하고 12가 있겠죠. 맞습니까? 두 가지로 나눠줍니다. 6인 거, 12인 거. 그래서 그 주사위 두 개의 눈의 합이 6이 되려면 1, 5, 2, 4, 3, 3, 4, 2, 5, 1 이렇게 있을 거고, 주사위 눈의 합이 12가 되려면 뭐가 있어요? 6, 6이 있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몇 개? 얘가 5개, 얘가 1개.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개? 6개가 되는 거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얘들아, 자 3단원이야. 조금 쉬워질 거야.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걸 배워보자. 근데 문제 한번 풀어볼래, 얘들아? 오, 이거야. 오. 특별히 문제될 거 있어, 없어요? 아니, 아는 거잖아. 맞지? 그 아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살을 조금만 더 떼보려고 해요. 그게 여기 나와 있는 첫 번째 합의 법칙, 그 다음에 곱의 법칙입니다. 합의 법칙이 뭘까요? 더하는 법칙이에요. 곱의 법칙이 뭘까요? 곱하는 법칙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런 거야. 마트에 갔는데 아이스크림이 세 종류가 있다고. A 아이스크림, B 아이스크림, C 아이스크림. 마트에 갔는데 과자가 두 종류가 있는 거야. T 과자, Q 과자. 그래서 아이스크림이 3개가 있고 과자가 2개가 있는데, 우리가 마트에 가서 아이스크림 또는 과자 중에 하나를 골라온다면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쇼핑해 올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일까? 3하고 2를 더해서 5가지가 되는 거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마트에 갔는데 오늘 용돈이 좀 충분히 있어가지고 오늘 플렉스 하려고 아이스크림도 하나 먹고 과자도 하나 먹을 거면 A 아이스크림 T 과자, A 아이스크림 Q 과자, 뭐 이런 식으로 고를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아이스크림이 3종류가 있고 과자가 2종류가 있으니까 3하고 2를 갖다 곱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가 6가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더해야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곱해야 될 때도 있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더할 거냐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또는 따로따로 일어날 때. 언제 곱할 거냐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오케이? 그래서 따로따로 일어나는 건 더하고 동시에 일어나는 건 곱하는데, 이렇게 정리를 해놓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기가 막히게 알아요. 언제 더해야 되고 언제 곱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 초등학교 때 혹은 중학교에 A 지점에서 B 지점을 거쳐 C 지점까지 가는,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는 경로가 3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서 할머니 집까지 가는 거. 할머니 집에 들려서 약을 챙겨드리고 다시 학원으로 가는, 약 챙겨드리고 학원으로 가는, 시대적 시점이 좀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빨간 모자라고 생각했는데, A에서 B로 가는 게 몇 개? 3개. B에서 C로 가는 게 2개. 맞습니까? 3하고 2를 A에서 C까지 가는 경로의 수를 구할 때 더해야 될까요? 곱해야 될까요? 곱해야 되는데, 뭐 이게 뭐 무슨 홍길동도 아니고 저는 이 경로와 이 경로를 동시에 가겠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걸 수학적으로 해석할 때는 연이어 일어난다고 해석하시면 돼요. 길을 A에서 B까지 하나 가고 그리고 B에서 C로 가는 거니까. 아까 왼쪽에 있는 문제도 아이스크림 중에 하나를 고르고 그리고 나서 과자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니까. 오케이?
네, 그래서 연달아 동시에 일어나는 건 곱하고 따로따로 일어나는 건 갖다가 더해서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까지만 안 상태에서 문제를 몇 개 풀어보도록 하죠. 그래서 아까 더한 거예요. 왜냐면은 이 눈의 수의 합이 6이고 12인 게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으니까 따로따로 일어나는 거니까 5가지하고 1가지 2개를 갖다 더해서 토탈 경우의 수는 6가지입니다 라고 하는 결론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오케이? 필수예제 2번 x 더하기 2y 더하기 3z가 10이다 라고 하는 걸 만족하는 자연수의 순서상의 개수가 몇 개인지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읽고 속으로 이야기합니다. 노가다. 노가다가 뭐죠? 그냥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직접. 자, 그래서 XYZ에다 적당한 거 갖다 집어넣어 볼 생각이야. 근데 기준은 있어. 어디부터 집어넣을 거냐면 Z부터 집어넣을 겁니다. 이유는 앞에 붙어 있는 개수가 제일 커서 그래요. 만약에 이게 그 X나 Y에다 숫자를 먼저 집어넣었다가는 재수없다 뭐 나쁜 편 아니니까 운이 나쁜 경우에는 답이 안 나올 수도 있거든, 순서상이. 그래서 무조건 큰 것부터 가라. 그래서 Z에다가 뭐부터 집어넣을 거냐면 1부터 집어넣을 겁니다. 왜냐면 Z하고 X하고 Y 모두 다 자연수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Z가 1이면 3Z가 3이 되는 거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X 더하기 2Y가 7이 되겠죠. 그래서 X 더하기 2Y가 7이 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다시 한번 X하고 Y의 순서상을 구하자면 그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큰 이 Y에도 뭐부터 집어넣어야 돼? 1부터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Y가 1일 때 X가 얼마이면? 5면, 그 다음에 Y가 2일 때 3이면, 그 다음에 Y가 3일 때 1이면, Y가 4면 X가 음수가 돼야 되니까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 순서상이 몇 개가 만들어졌다? 3개가 만들어졌다.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Z가 2야. 그럼 X 더하기 2Y 더하기 6이 10이니까 X 더하기 2Y가 4죠.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Y에다 뭐부터 집어넣어야 되는 거냐면 1부터 집어넣어야 되는 거니까 2,1이 되는 거고, Y에다 2 집어넣었을 때는 의미가 없어질 거고, Z가 3이야. 그럼 X 더하기 2Y 더하기 9가 10이니까 X 더하기 2Y가 1이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면 자연수 미니멈 최소로 집어넣어도 1, 2를 집어넣으면 좌변이 3이 돼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가능한 게 없다. Z가 1일 때 그런 걸 만족하는 순서상이 몇 개? 3개. Z가 2일 때 그런 걸 만족하는 순서상이 몇 개? 1개. 그래서 토탈 순서상의 개수는 몇 가지가 되는 거다? 4가지가 되는 거다 라고 정리를 해주실 수 있는 게 필수예제 2번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으로 넘어가서 필수예제 3번. 그래서 고등수학에 나와 있는, 공통수학에 나와 있는 문제긴 하지만 또 되게 그 초딩 때 하던 거랑 비슷하거든.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가 있는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래. 근데 100의 자리는 뭐가 와야 된다고요? 짝수. 올 수 있는 거 뭐 있어? 짝수 뭐 있어? 0, 2, 4, 6, 8이죠 원래는. 근데 0 들어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냐면은 100의 자리가 안 돼. 그 세 자리 자연수가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100의 자리 수에 올 수 있는 거는 4가지. 2, 4, 6, 8. 10의 자리에는 홀수가 와야 된대요. 그럼 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네, 5개. 그 다음에 1의 자리에는 소수가 와야 됩니다. 오늘 올 수 있는 게 뭐? 2, 3, 5, 7. 4개. 그래서 4랑 5랑 4를 갖다가 더할까요? 곱할까요? 그냥 감각적으로 얘기해봐요. 곱해야죠. 왜 곱해야 됩니까? 연이어 할 거거든. 그러니까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100의 자리 숫자를 배치하고 그리고 나서 10의 자리를 배치하고 연달아 하는 거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갖다 곱한다. 계산하면 16에다가 5를 갖다 곱하니까 몇 가지다? 80개의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어 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게 필수예제 3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4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60과 320의 양의 공약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옛날에 많이 해봤죠? 이거 하려면 260이랑 320이라고 하는 숫자를 뭐 해야 됩니까?
소인수분해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260이 있어. 2로 나누면 130, 65, 13. 그래서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13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두 번째 320이라고 하는 숫자를 소인수분해 해보자면 160, 80, 40, 20, 15. 와, 엄청 많네. 둘레 6. 그래서 얘는 2의 6승 곱하기 5가 된다. 그럼 이렇게 소인수분해 해 놓은 결과를 가지고 알 수 있는 그 최대 공약수는 2의 제곱 그 다음에 5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다음 우리가 알고자 하는 그 양의 공약수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2의 제곱이고 5의 1승이니까 최대 공약수의 약수의 개수. 약수의 개수는 그 소인수분해된 결과에다가 지수에다가 1씩 갖다가 더해서 만들어준다. 2 더하기 1, 1 더하기 1. 그래서 얘가 몇 개가 되는 거냐면 6개가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왜 그렇게 돼야 되는지, 왜 지수에다 1씩 갖다 둬야 되는지. 자, 우선은 여기는 이 숫자가 얼마죠? 20이죠. 20이라고 하는 숫자의 약수는 1, 2, 4, 5, 10, 20 이렇게 총 몇 개가 있는 거냐면 6개가 있습니다. 근데 얘가 어떻게 만들어질 거냐면 2의 제곱하고 5의 1승의 곱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5의 0승, 5의 1승 이렇게 생각할 거고요. 5의 0승은 얼마냐면 1이에요. 지수가 0이면 무조건 1입니다. 두 번째로 2의 제곱이니까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녀석들을 지금부터 갖다가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곱할 생각이에요. 짠짠. 그러면 여기는 2의 0승 곱하기 5의 0승, 2의 0승 곱하기 5의 1승, 2의 1승 곱하기 5의 0승, 2의 2승 곱하기 5의 0승, 2의 1승 곱하기 5의 1승, 2의 2승 곱하기 5의 1승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저기 있는 숫자들을 하나씩 생각을 조금 해보자면 모든 수의 0승은 항상 얼마니까요? 1이니까 첫 번째 있는 게 1이고 두 번째가 2, 세 번째가 4 아래쪽에가 2의 0승 또 1이니까 5하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5니까 10하고 그 다음에 20 여기는 요 6개의 숫자를 커버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2의 제곱이면 어디서부터 나열해가지고 약수들을 만드는 거냐면 2의 0승부터 나열해서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 지수에다가 1을 갖다 더한 거예요. 5의 1승이면 5의 0승부터 출발해가지고 지수들을 나열하는 거니까 또 1을 갖다 곱한 겁니다. 그래서 6개라고 하는 결론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네. 이 방식 조금 기억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5번입니다. 다시 한번 또 뭐라고 읽을 거냐면 노가다라고 읽을 거예요. 1, 2, 3, 4를 일렬로 나열해서 4자리 자연수를 만들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4자리 자연수 A1, A2, A3, A4 이렇게 만들 건데 예를 들어서 뭐 4321 이런 숫자를 만들려고 하는데 조건이 붙는 거야. 첫 번째는 뭐가 오면 안 된다? 1이 오면 안 된다. 두 번째는 뭐가 오면 안 된다? 2가 오면 안 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는 1이 오면 안 된다는 건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애가 누구야? 2가 오든지 3이 오든지 4가 오든지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2가 오거나 3이 오거나 4가 오거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네 숫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거니까 똑같은 걸 여러 번 반복해서 쓰지는 않을 건데 제일 앞에 2가 왔으면 남은 숫자는 뭐가 남았냐면 1하고 3하고 4가 남았어. 근데 A2에는 뭐가 오면 안 돼? 문제 없네 근데. 맞습니까? 왜냐면은 A2는 2만 아니면 된다 했으니까 2는 이미 썼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2, 1 한 다음에 3, 4를 가지고 나머지 저 두 개의 자리를 배치를 시켜줘야 되는데 문제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3, 4가 와도 되고 4, 3이 와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몇 개? 2개. 여기도 둘 다 몇 개씩? 2개씩 있는 거다. 오케이? 자, 두 번째
A1에 3이 왔어.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숫자가 뭐냐면은 1하고 2하고 4를 원래 쓸 수 있잖아. 근데 그 중에서 버려야 되는 애가 하나 있죠. 누구? 2가 오면 안 되겠지. 그래서 여기는 1 아니면 4밖에 못 두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두 개의 자리를 배치시키는 건 마찬가지로 두 개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의 케이스도 1, 2, 3 이렇게 가능한데 또 누구를 버려야 된다? 2를 버려야 되겠죠. 그러면 4, 1 빰빰 할 때 두 개, 4, 3 빰빰 할 때 두 개, 그래서 다 갖다가 합쳐주시면 14개의 순서쌍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는 게 예제 5번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네. 6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4개의 도시 ABCD를 연결하는 다리가 있다. A 도시에서 출발하여 C 도시로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단 한 번 지나간 도시는 다시 지나가지 않는다. 여기는 뭐냐면 여기는 요 A 도시에서 출발해가지고 도착해야 되는 데가 C니까 A에서 제일 처음에 선택할 수 있는 도시는 B로 가거나 C로 가거나 두 개밖에 없죠. 맞습니까? 근데 A에서 B로 갔어. 그럼 B에서 A로 되돌아가면 돼, 안 돼? 안 되죠. 왜냐면 한 번 지나간 도시는 안 지난다 했으니까. B에서 D로는 비행기가 없으니까 갈 수가 없죠. 그럼 무조건 어디로 가야 된다? C로 가야 되겠네. 거기서 끝남. A에서 B를 거쳐 C로 감. 그 다음에 A에서 아래쪽에 있는 D로 왔다.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 C로 갈 수밖에 없다. A에서 B로 가는 길 몇 개? 3개. B에서 C로 가는 길도 3개. A에서 D로 가는 길 몇 개? 2개. 그 다음에 D에서 C로 가는 길 3개. 3하고 3을 갖다 곱하는 이유, 2하고 3을 갖다 곱하는 이유 알죠? 왜냐면 연이어 연달아 일어나서 경로를 선택하는 거니까. 첫 번째가 9개, 두 번째가 6개,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9랑 6을 갖다가 뭐 할까요? 더해야죠. 왜냐하면 절대로 A에서 B로 가고 A에서 D로 가는 게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따로따로 일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갈 수 있는 경로의 수는 몇 가지가 되는 거다? 15가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끝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진도는 여기까지입니다.